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티드랩이라고 하는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 영세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 자기네들 어떤 그 상장사의 어떤 밸류로 녹여버리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죠. 마찬가지로 이제 원티드랩의 경우에는 이 헤드헌터 시장을 결국 이제 자신들이 이 밸류에이션 극대화하는데 지는 시장을 헤드헌터 시장을 먹어버리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회사의 내용을 보려면은 일단 회사는 시가총액이 한 3,300억이고 그 관련된 이제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 중에서 뭐 매경 이코노미 관련된 뉴스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하는 회사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회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을 해주는데 인공지능 AI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채용 서비스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추천해주는 회사 사람을 이 회사가 채용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 연봉에서 해당하는 일부를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티드랩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원하는 인재를 원티드랩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수습 한번 해보고 3개월 지난 뒤에 괜찮다 싶으면 연봉의 7%를 이제 그 원티드랩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는 어떤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일종의 헤드헌터 시장이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이 빅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티드랩이 2018년도에 기업 정보 사이트 크레딧 잡을 인수해서 뭐 기업의 월별 연봉 고용 데이터들도 확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다 하고 있어야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AI 엔진도 있어야 이제 경제적 해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인 HR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기업들이 이런 내가 특별하게 어떤 원하는 직무를 딱딱 골라내는 어떤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높은 이제 효율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AI 엔진을 가지고 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 다 써야 되니까 제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든 어떤 간에 이 증권 신고서를 좀 봐야 되는데 자 또는 투자 설명서를 보죠.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3만 5천 원에 되어 있고 야 너네 이제 공모 자금 뭐 하나 봤더니 일단 자금이 공모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공모 자금으로 회사의 장기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쓰지 못하면은 시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가 경제적 해자 또 다른 어떤 경쟁자가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AI 매칭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라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오버행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이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 같은 경우에는 확약 또는 보호예수 기간이 있는데 여기 쭉 밑 항상 투자 위험에 있죠. 투자 위험에 보호예수 기간이 이제 나오는데 상장 후 유통 가능한 물량이 있고 이 유통 가능한 물량 중에 여기 뭐 최대 주주들이야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벤처 금융이나 전문 투자자가 들고 있는 물량인데 일단 상장하고 나서 지금 다 2개월이 훨씬 지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뭐 이미 시장에 점점 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가 그 올렸던 영상 중에 보시면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은 여기에 지분을 장내 매수를 해가지고 한 7%까지 이제 지분을 늘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7% 맞나? 5%였나?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5.62%까지 지분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에셋플러스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좀 생각도 있고 여기 이제 에이트너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투자를 줄여 나간 거죠. 주식을 이제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이제 보유예수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충분히 팔고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오버행은 해소가 될 것이고 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이제 자극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헤드헌터 시장에서 AI 엔진을 가지고 돌리고 매칭해가지고 실적 내겠다라고 하는 게 좀 흥미로웠고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뭐 성장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죠. 원티드를 통해서 기업과 구직자 간에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채용 수수료 먹는다. 7% 먹는다고 되어 있고 이 매칭 시스템이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해도 시장 성장이 이 정도 되는데 결국 이 시장 성장에 가장 잘하는 회사가 원티드 랩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 다 시장 성장에 따라서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업에서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채용 시장이 점점 수시 채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이 이제 수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수시 채용에서의 강자가 되고 이 헤드헌터 시장에서 계속 잡아 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쭉 보니까 원티드가 다른 데랑 좀 차별성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차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스크가 플랫폼 성장성 둔화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이거 뭐 그렇게 둔화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자기네 유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저가 증가하게 되면 그 유저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리 그 회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평균 채용 수수료도 막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 있고, 이 새로운 매칭 시스템에서는 결국 이제 어떤 매칭을 원하는 건지를 분석이 잘 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채용 포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엔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핵심의 어떤 기술인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실적도 있고요. 그 미래 실적이 있어요. 이 인수인의 의견에도 있는데 일단 투자 위험에서 수익성 악화 위험이 있고, 수익성이 우리가 악화될 수 있다. 뭐 판관비나 이런 것들이 영업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인의 의견이라는 부분도 볼만해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일단 제가 투자 위험 요소는 다시 들어갈 텐데 사업의 성장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 내용을 제가 좀 매력적인 게 우리는 매칭, 유저, 기업 세 가지 기반의 자산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매칭을 하고 그 유저도 있고 그리고 기업 고객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되어야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해외 고객이 한 16%가 되고 있어서 이 해외 시장도 어느 정도 뚫어놓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용이 점점 확대되고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고용 형태가 확대된다는 것은 프리랜서들도 우리가 이렇게 매칭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인수인의 의견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시장의 성장이고 뭐 이런 당연한 내용들 말고도 이 실적 추정을 하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연간 가이던스를 시장에다가 던져줍니다. 여기 보면 일단 공모 가격이 35,000원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 공모하고 나서의 어떤 우리가 내년 실적 밸류에이션, 뭐 미래 실적 밸류에이션, 그리고 유사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사 기업을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쭉 내려오면 이제 뭐 사람인 HR을 이제 사람인 HR이랑 이렇게 이제 리크루터 관련된 회사들을 같이 적용했다 밸류에이션을. 그래서 얘네들 밸류에이션이 뭐 한 30배, 40배 뭐 이렇게 되고 있어서 평균 우리 공모가 밸류에이션을 한 30배 정도 잡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한 30배 잡아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 기업이 이제 우리가 여기 분석으로 봤을 때 멀티플은 적용적으로 봤을 때 더 할증될 수도 있겠지만 대략 한 30배 정도가 이제 적당하겠느냐. 그렇다면 공모가 30배라고 하면은 이제 미래 실적을 어떻게 추정을 했나 봐야죠. 영업 수익을 보게 되면 당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50억,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이제 100억을 벌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30배를 공모가로 보고 있다고 하면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은 이제 35,000원이 됐는데, 여기 이제 적용 PER을 이렇게 산정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회사는 일단 이 분석에 의거해서 대략 한 30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구나. 이게 영업이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실적을 잘 나오면 이제 할증 요인이 되고 할 텐데, 일단 이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기 이 상장된 기업은 추정 손익 계산서가 있고 이 추정 손익 계산서에 의거해서 실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벌어들이고 싶다고 하는 영업이익이 뭐 한 13억밖에 안 됐어요. 컨센서스가.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의 실적이 재밌는 게 지금 여기 10월 26일 날 잠정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미 거의 뭐 2021년도에 50억을 벌 계획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50억을 벌 것처럼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영업이익 25억,
2분기 때 20억 벌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애초에 이 기업이 이제 그 상장될 때 이렇게 제공했었던 외부에다 제공했었던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훨씬 잘하고 있고 지금 거의 이 2022년도 영업이익을 지금 2021년도에 내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도 이제 기업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kind.krx에 들어가서 원티드랩이라고 검색을 해서 했더니 이렇게 첨부 자료를 눌러보게 되면 IR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건비만 커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다 이익으로 쌓이잖아요. 뭐 재고 자산 들고 있는 그 기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1분기 4억, 2분기 20억, 3분기 25억인데 여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그 나오 보면 이 수습 기간 끝나고 나서 3개월 뒤에 이제 연봉의 7%를 과금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키움증권 최근에 이제 스팟 노트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 4분기 실적이나 내년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매출 인식 기간이 있는데 최근 선행 지표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 고객 수랑 막 그 개인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지금 210명, 214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에 이제 여기 이제 그 투자 설명서에서 올렸을 때 당시는 1분기 말 기준이었나 그때 180만 명이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대부분의 이제 매칭이 개발자에 너무 좀 특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기 많이 이제 개발자에 관련된 매출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라고 이제 또 뒤에 투자 위험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기업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생각보다. 이 투자 설명서에서는 2022년도에 50억 벌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지금 이 3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한 것만 봤을 때는 벌써 2021년도에 50억 정도 찍는다면 2022년도에는 못해도 한 80억에서 뭐 100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훨씬 이익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지금 기대할 수밖에 없고 이 기업이 30배를 꾸준히 유지한다고 하면 뭐 2022년도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우리가 이 주식을 2021년도 말에 주식을 사서 2022년도 말쯤 보면은 2023년도 실적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가 있을 텐데 2023년도에 기대하는 주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초에 이제 이 투자 설명서에 기재됐었던 멀티플 30배는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이 정도 이익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면은 미래에 이제 한 뭐 당기순이익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2023년도가 아니고 2022년도에 지금 100억을 벌 수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2021년도에 처음에는 13억 벌 거라고 던져놨는데 이 시기에 벌써 50억을 벌어버리니까 앞으로 땡겨지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100억 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야 2022년도에 당기순이익 100억이면 2023년도에는 못해도 한 150억에서 200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 빼고 나면은 매출은 거의 다 뭐 수수료 수익이다 보니까 이익이 막 급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0배가 과연 PER이 유지되겠냐? 더 이제 PER이 높아질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공모가에 적용됐었던 멀티플 30배가 더 할증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 증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 기업을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한 1년 정도, 1년에서 1년, 2년 정도는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꽤 괜찮은 구간에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위험 요소랑 이 인수인의 의견 같은 거 보시면은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이 어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AI 엔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 해자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영업 레버리지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게 수익성 악화 위험 그리고 광고 선전비랑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뭐 실적이 그 정도 3분기 영업이익률 그 정도 나오고 있고
이게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들어가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플랫폼 성장성, 그 다음에 경쟁 심화. 근데 이 AI 엔진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만의 어떤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 심화가 된다 하더라도 얘처럼 이제 효율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구축을 하려면은 기업 데이터뿐만 아니고 그 채용을 하고자 하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데이터까지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국내 헤드헌터들이 연락을 오는 게 제가 뭔가 봤더니 사람인이랑 잡코리아나 이런 데서 이력서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원티드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적 데이터랑 기업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티드 랩이 이 헤드헌터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디지털 직군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지털 직군의 채용 비율 제가 지금 빨리 찾으려고 하니까 비율 비율 비율로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비율이 그 한쪽으로 쏠려 있긴 한데 그게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찾기가 힘드네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 의견에 제가 있었나? 한번 좀 찾아보죠.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그 빠르게 이제 보는 속도로 해서 쭉 내려가셨으면 하고 비교회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쭉 있고요. 원티드랩의 지금 성장 포인트들, 채용 사업의 매출, 영업 수익, 채용 사업 매출, 영업 수익이랑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부분도 연평균 성장률이 높고 우리가 이쪽에서 채용을 해서 수수료를 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여기 글로벌 사업이 좀 재밌어요. 글로벌 사업은 1분기 현재 회원수의 24%, 전체 기업 수의 15%가 글로벌 관련된 기업의 인력이다라고 지금 되고 있어서 이 기업이 내수만 머물러 있는 기업이 아니라서 디지털로 잘 구축을 하고 있으면 해외 기업들에도 충분히 이제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쭉 한번 보시면서 여기 이제 다른 어떤 기업들의 재무 비율도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찾으려고 막 찾고 있는데 투자 위험에서 이제 한쪽에서 쏠려 있다. 야, 얘네 좀 이렇게 한쪽에 개발자에 너무 특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개발자에 특화되었다는 것도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 투자 위험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는 야, 이거 PER이 30배는 유지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실적 보니까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고 있네. 뭐 원래 이제 시장의 투자 설명서에 던져놨었던 2022년도 영업이익 50억이 벌써 2021년도에 충분히 달성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 한 100개까지도 찍을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얘네가 목표로 했었던 게 2023년도에 100개인데 지금 2022년도 실적이 2021년도로 땡겨지면은 야 이거 내년 실적도 한 100개까지 충분히 되지 않겠냐. 왜냐면 벌써 지금 3분기에 분기 영업이익이 25억이니까 우리가 영업이익 내년 2020 그 2년도에 영업이익 100개는 좀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가면 결국 이제 매출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뭐 고정비가 거의 없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게 영업 레버리지가 확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이제 그 매출액도 신규 공고수랑 이런 선행 지표들이 좋아진다는 거는 이 기업이 처음에 수수료를 받는 구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좋아졌다. 그러면 이게 뒤에도 계속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이 기업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은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목표 밸류에이션을 30배라고 받았는데 30배 이상으로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회원수 증가가 이렇게 지금 개인 회원이나 기업 고객이나
신규 공고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면 이런 게 증가하면은 당연히 실적이 채용이 되고 합격이 되면 그 합격에 따라서 뒤에 이제 수수료를 받으니까 여기서 지금 평균 채용 수수료가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ASP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제 막 실적이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 또는 내후년 우리가 2023년도까지 기대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죠. 2022년도 말쯤 됐을 때 2023년도 실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못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0억에서 한 200억 이상 벌 거라고 생각을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멀티플 그대로 30배가 유지되고 있겠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멀티플 40배까지도 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2022년도 말쯤 되면 대략 한 시가총액이 한 6천억, 7천억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이 기업은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가장 시장에 특화된 AI 엔진을 가지고 최적화된 어떤 추천을 해주는 매칭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적 해자 가지고 기업 데이터, 고객 데이터, 그다음에 그 사람 데이터 이 데이터를 다 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데서 진입을 하기 어려운 어떤 시장인데다가 지금 실적을 이렇게 레버리지로 쌓아가 터지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 선행 지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내년 실적 좋아질 거고 투자 설명서에서도 생각했었던 이 비즈니스 모델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는 게 아주 인상 깊어서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들고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들고 가거나 아니면 2년, 3년 들고 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때 던져뒀던 영업 비용이랑 영업이익 이런 것들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훨씬 빨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고 투자 위험 요소, 인수인의 의견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얘기도 다 이제 IR 자료에 일단 집어넣은 거고요. 여기 이제 요약된 내용도 이 요약된 내용 보는 것보다는 이 투자 설명서에 있는 내용 보는 게 훨씬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팟노트만 이제 참 체크를 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매출 인식 기간이 있으니까 뭐 계속 실적 좋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표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더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더 들어오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고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개발자 연봉 더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연봉이 올라가면 또 이제 ASP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가 이제 간단하잖아요. 추천해주고 7% 수수료 받고 근데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보통 받다 보니까 인식기간이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얘네들 데이터 보면은 이렇게 회원 증가하면서 신규 공고랑 지원 건수 증가해서 합격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발생한 실적은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충분히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또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투자를 해서 장기 보유를 해서 투자를 했고 그래서 5% 이상 되었다고 이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장기 보유할지 뭐 단기 보유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조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년 이상은 들고 가야 효과가 나오는 어떤 투자인데 이게 갑자기 망가질 만한 어떤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본 거는 최근 실적, 기업 설명회, 그 다음에 여기 3페이지에 있는 투자 설명서 이거를 잘 체크를 했고 그냥 그 다음에 여기 기사 하나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쪽 그 애널리스트의 스팟노트 이런 걸 하나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